첫 번째, 제대로 해본 건 예적금밖에 없다. 두 번째, 내가 지금 굴리려고 하는 목돈, 나한테 소중한 돈이다. 세 번째, 주식이나 코인은 무섭다. 이런 분은 제 얘기 들으셔야 돼요. 솔루션은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포트폴리오 투자를 하는 거예요. 자산 배분을 한 다음에 투자를 하셔야 된다. 이겁니다. 핵심 포인트가 세 가지 있어요. 여러분들이 여유 자금을 굴린다거나 연금 굴리실 때 반드시 명심하셔야 돼요. 안녕하세요, 머니아입니다. 제가 이번에 카카오뱅크랑 계약하고 글을 쓰게 됐어요. 뭐 대단한 글은 아닌데 여튼 대기업이랑 협업을 하니까 든든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기념으로 목돈을 굴릴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시더라고요. 이제 뭐 앞으로 경제 상황이 어떠니까 이렇게 하자든지, 뭐 앞으로 주식이 좋을 것 같으니까, 뭐 코인이 좋을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하자든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근데 저는 뭐 투자 전문가나 이런 전문가가 아니에요. 그렇게 전문가라고 얘기하고 싶지도 않고 예측을 해서 잘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. 제가 이제 투자를 좀 오래 했다고 하지만 뭐 그렇게 해가지고 대단한 예측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. 불확실하다는 걸 전제로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. 어떤 유튜브를 봤어요. 혹은 뭐 어떤 뭐 이런 인플루언서 분의 컨텐츠를 봤어요. 그 컨텐츠를 보고 그 투자를 하면은 무조건 오를까요? 100%가 있을까요? 없을 거예요. 제가 생각하기에는 투자 전문가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. 투자 전문가가 아니라 뭐 회계사처럼 재무제표를 잘 본다든지 차트나 이런 것들을 잘 설명을 한다든지 이런 것 뿐이지, 이거를 안다고 해서 막 100% 무조건 맞춘다 이런 뜻이 아니란 얘기입니다. 그래서 이 모른다는 걸 전제로 하고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. 이해되셨죠?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. 1000만 원이나 뭐 1억이나 목돈을 가지고 있으면 예금에 가입하자고 하니 지금 이자가 너무 아쉽고, 뭐 3% 4% 된다고 해서 내가 뭐 재테크를 하는 것 같지도 않고, 그렇다고 주식이나 코인을 하자고 하니 불안하실 거예요. 그렇지 않으세요? 그러니까 이제 안전지향적인 제 유튜브를 보고 있겠죠. 저도 2015년에 처음 투자했을 때 이제 무작정 투자했다가 마이너스 50% 반토막 보고 절대 그렇게 투자하지 않습니다. 안전지향 투자자가 됐어요. 물론 이제 수익이 그렇게 크지 않죠. 여러분 생각이 이런 세 가지 정도에 해당한다고 하면 제 이야기를 들으시는 게 아무래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더 자산 형성에 도움이 되실 거예요. 첫 번째, 제대로 해본 건 예적금밖에 없다. 제대로의 의미는 만기까지, 그러니까 매도까지 해봤다. 이게 제대로예요. 삼성전자 계속 매수한다. 이건 제대로가 아닙니다. 미국 주식 그냥 매수만 한다. 이것도 제대로가 아닙니다. 미국 주식도 늘 얘기하지만 2000년도 막 닷컴 버블 이럴 때 고점에 투자했으면은 막 10년, 15년 기다렸어야 돼요. 마이너스 80% 이런 적도 있었어요. 진짜 이제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자면요. 두 번째, 내가 지금 굴리려고 하는 목돈 1000만 원 혹은 뭐 1억 혹은 연금 이런 것들이 나한테 소중한 돈이다.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은 제 얘기를 들으셔야 돼요. 월 1억씩 버는 사업가다 이러면 1000만 원 투자할 때 부담이 덜할 거예요. 월급 300만 원 받는 사람이랑 월 1억 받는 사람이랑 1000만 원 투자할 때 당연히 마인드가 다르겠죠. 이거 당연한 얘기예요. 이제 저도 이제 직장 생활을 꾸준히 했으니까 이 직장 생활을 할 때 1000만 원, 1억 이런 돈이 얼마나 소중한 돈인지 알아요. 그래서 그런 돈을 갑자기 주식이나 코인에다가 맡길 수가 없었어요. 안전지향 투자자니까. 안지향인 사람이었으니까. 세 번째, 주식이나 코인은 무섭다. 이런 분은 제 얘기 들으셔야 돼요. 이건 뭐 더 얘기 안 해도 되겠죠. 돌연변이 아니면 주식, 코인 투자했을 때 막 전액 손실 볼 수도 있고 막 이런 사실을 안다고 하면 당연히 무서울 수밖에 없을 거예요. 이 세 가지에 해당하는 분들은 제 이야기를 듣는 게, 제 유튜브로 보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. 이런 맥락에서 설명드릴 거예요. 중간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, 예측을 할 수 없다. 100% 맞는 예측을 할 수 없다. 모른다라는 걸 가정한다. 두 번째, 내가 제대로 해본 건 예금밖에 없고 목돈은 나한테 소중한 돈이다. 주식 코인은 무섭다. 이 두 가지에 해당하시면은 다음 얘기를 들어보세요. 일단 솔루션은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포트폴리오 투자를 하는 거예요. 포트폴리오 투자는 제가 유튜브 영상에서도 쭉 얘기를 했었고, 제가 안지향 그 홈페이지에서 저희 이제 서울시 평생교육원 안지향 홈페이지에서도 선행 강의를 만들어 놓고, 선행 강의를 할 때 마지막에 포트폴리오는 이렇게 하시면 연습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하고 해놨어요. 그래서 포트폴리오 투자를 하셔야 된다. 그리고 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도 영상에서 얘기를 했어요.
뭐 제가 두 가지 정도 포트폴리오는 늘 얘기를 하는데, 첫 번째가 영구 포트폴리오라고 해서 주식의 25%, 채권의 25%, 금 25%, 현금 25% 이렇게 네 가지를 섞어서 자산 배분을 해주는 이런 투자 방식을 포트폴리오 투자라고 해요. 또 이제 두 번째로 얘기했던 건 올웨더 포트폴리오라고 주식의 30%, 채권의 55%, 금 7.5%, 원자재 7.5% 이렇게 이제 섞어주는 걸 올웨더 포트폴리오라고 하죠. 그래서 뭐 영상 중에서 ISA 계좌에 네 가지로 나눠두세요 이런 것도 있고, 선행 강의에서도 얘기를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뭐 진짜 뭐 어떻게 연습을 한번 해보고 싶다, 알아보고 싶다 하시면은 선행 강의를 들어보셔도 되고 제 예전 영상들 찾아보셔도 괜찮아요. 그래서 여기서 얘기 드리고 싶은 건, 결론적으로 목표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자산 배분을 한 다음에 투자를 하셔야 된다 이겁니다. 이 얘기를 여러분들 주변에 증권사 뭐 다니시는 분이 있거나 은행 다니시는 분이 있으면은 한번 물어보세요. 어떻게 투자하냐? 지금 뭐 유망한 종목들, 은행 뭐 진짜 엘리트들이 고민을 해가지고 뭐 지금 막 브라질 채권에 몰빵하자, 아니면 주식 어디 몰빵하자, 아니면 뭐 코인에다 몰빵하자 이렇게 얘기하는지, 아니면 주식, 채권, 금, 원자재, 아니면 리츠, 뭐 현금 이런 것들 다 섞어가지고 투자를 하라고 하는지 한번 물어보세요. 근데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이렇게 포트폴리오 투자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느끼는 바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. 왜 포트폴리오 투자를 해야 되는지, 뭐 이게 뭐 성과가 나는 건지, 그래서 나도 해봐도 되는 건지 이런 감이 없으니까, 이제 수강생 중에 포트폴리오 수강한 지 10개월 차 정도 된 분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 이야기에서 알아둬야 될 세 가지 핵심 포인트를 이야기하겠습니다. 이거 들어두시면 여러분들 목돈 굴릴 때 분명히 도움 되실 거예요. 굳이 뭐 제 강의를 듣거나 그러지 않으셔도 이 세 가지 얘기 정도는 분명히 알고 계셔야 돼요. 그래서 간단하게 읽어보겠습니다. 24년 2월 달에 써주신 글이고, 로보땡땡땡님입니다. 그래서 이제 처음 투자를 한 건 코로나 터졌을 당시 2020년도입니다. 당시 삼성전자가 4만 전자여가지고 큰 수익도 내보고 상승장에 적지 않은 수익도 냈었는데 하락장이 되면서 다 뱉어냈습니다. 이런 분들 있죠. 그래서 이렇게 투자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공부하고자 포트폴리오 수업을 처음 듣게 됐는데, 수강하고 투자하면서 증시, 원자재, 금리 움직임에 대해 어느 정도 알게 됐습니다. 수강한 마지막에는 자기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볼 수 있게 되어 있었는데요. 그 당시 저는 금의 비중을 높인 포트폴리오를 매력적으로 봤습니다. 그래서 백테스트를 해보니까 최대 하락률이 그렇게 많이 내려가지 않아서 매력적으로 느꼈습니다. 그래서 현재 수익률은 24년 2월 기준으로 약 10% 정도 되고 있습니다. 한 700만 원 정도 투자하셔가지고 70만 원 정도 이익을 본 거죠. 적금으로 따지면은 20%짜리 적금을 들어야지 이 정도 수익을 냈을 거예요. 그래서 마지막에 포트폴리오 투자하면서 깨달은 점으로, 고수익을 내주진 않지만 금리보다 높고 안정적인 수익을 준다. 두 번째는 포트폴리오 계좌는 그렇게 크게 신경 쓰이지 않았다. 세 번째는 여러 자산군을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었다. 하락장이 오더라도 그에 대비해서 자산군을 어떻게 할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. 이 얘기를 듣고 핵심 포인트가 세 가지 있어요. 여러분들이 여유 자금을 굴린다거나 연금 굴리실 때 반드시 명심하셔야 돼요. 첫 번째입니다. 이거 모르면 진짜 재앙이에요. 극단적으로 얘기해서. 이거는 꼭 알고 계셔야 돼요. 첫 번째, 사이클이 있다는 점을 아셔야 돼요. 사이클이 뭐냐면 상승장이 있고 하락장이 있다는 얘기예요. 저는 이제 수업에서 달걀로 얘기를 하는데, 달걀의 윗부분에 올라갈 때 이렇게 상승장이 있고, 또 이제 고점에서 달걀 윗부분에서 밑으로 떨어질 때 이렇게 쭉 내려오는 하락이 있어요. 이게 상승장이랑 하락장이라고 해요. 여러분들이 투자를 처음 할 때는, 최근 그러니까 2020년대 들어와서는 유튜브를 많이 보잖아요. 핀플루언서라고 하잖아요. 그래서 유튜브를 많이 보실 거예요. 유튜브에서 알고리즘 때문에 지금 유행하는 투자에 대해서 많이 알 수밖에 없어요. 저도 유튜버다 보니까 지금 유행하는 것들에 대해서 아예 뭐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어요. 지금 노잼인 거 얘기하면 조회수도 안 나오고 여러분들 보지도 않잖아요. 그런 것처럼 유튜브 알고리즘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단 말이에요. 근데 이제 문제는, 유행하는 것들은 달걀의 윗부분이에요. 상승장 끝으로 가고 있거나 상승장 끝물일 때 투자하게 된다는 얘기예요. 그럼 이제 그 다음에는 달걀 이론에 따라서 달걀 밑부분으로 쭉 이제 따라오면은 긴 하락장을 겪으실 거예요. 지금 뭐 미국 주식이든 배당주든 삼성전자든 어떤 투자 자산도, 투자라고 부르는 가격이라는 말이 붙을 수 있는 어떤 자산들도 이 달걀에 따라서 움직여요. 미국 주식도 늘 우상향하는 게 아닙니다. 10년, 20년만 봐서 그렇지 2000년도 이럴 닷컴 버블 때를 보면은, 뭐 경제 대공황 이런 때도 보면은 상승이랑 하락을 반복하고 있어요. 어떤 자산도 상승이랑 하락이 있습니다. 이건 반드시 명심하셔야 돼요. 왜 이거를 계속 강조를 하냐면, 우리가
결국에는 재테크 실력을 늘려서 경제적 자유, 뭐 은퇴해가지고 더 이상 일하고 싶지 않다, 이런 상황을 맞이하고 싶은 거잖아요. 근데 이제 문제는 어떤 한 자산을 믿고 투자를 했다가 마이너스 50%, 마이너스 80% 되면은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해야 되고, 뭐 내가 원하지 않는 어떤 뭐 행동을 해야 되고, 누구한테 뭐 아쉬운 얘기 해야 되고, 나 때문이 아니라 그 자산에만 투자해서 그런 실수를 범해서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계속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. 어떤 자산도 상승과 하락이 있습니다. 그리고 영상 서두에 얘기했지만 누구도 100% 확률로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. 그래서 첫 번째는 이 수강생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대부분 2020년도에 투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을 거예요. 코로나 때 투자를 해서 삼성전자도 미국 주식이든 막 투자를 해가지고 수익을 많이 봤다. 근데 이제 그 다음에 고금리 하락장이 오니까 수익을 다 뱉어냈다. 그래서 결국 남는 게 없더라. 이게 이제 사이클 개념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죠. 달걀 이론 때문에 발생하는 겁니다. 이 첫 번째 시사점 꼭 기억해 주세요. 뭐 다 까먹으셔도 돼요. 1번은 기억하셔야 돼요. 이제 두 번째 것도 들어두세요. 두 번째 이제 백테스트 부분이에요. 뭐 GDP가 어쩌고 달러 환율이 어쩌고 그래서 이렇게 한다. 이렇게 단기적인 미래를 예측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. 저도 이제 예측하고 싶죠. 만약 다 맞추고 이러면은 유튜브에서도 유명해지고 강의도 많이 팔리고 여러분들도 좋아해주고 다 뭐 윈윈하는 거잖아요. 근데 안타깝지만 제가 투자를 오래 하면서 그렇게 이제 단기적으로 예측했던 분들은 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버리셨어요. 이제 뭐 지금 얘기하는 분들이 뭐 틀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. 단기적인 예측은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. 그래서 저는 미래가 어떻게 될까 고민하는 것보다는 과거에 어땠는가를 보는 게 훨씬 현명한 생각이라고 생각해요. 역사는 반복된다라는 얘기도 있잖아요. 그래서 과거에 어땠는지 테스트해보는 걸 백테스트라고 해요. 예를 들어 볼게요. 우리 아들이 등교를 할 때 걸어갈까요? 버스를 탈까요? 배우자랑 내기를 했어요, 아침에. 그래서 아내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. 오늘 아침에 밥을 든든히 먹었으니까 걸어가겠구나. 남편은 이렇게 생각해요. 우리 아이가 1년 내내 버스를 타고 다녔으니까 오늘도 버스를 탈 거다. 누구 말이 맞을 확률이 높을까요? 이거랑 마찬가지로 GDP가 어떻고 달러 환율이 어떻고 뭐 요즘에 수출이 어떻고 그다음 뭐 어떤 경제 지표가 어떻고 이렇게 예측하는 것도 의미가 있긴 있지만 확률 높게 내 자산을 굴리려고 하면 과거 뭐 30년, 50년 전에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고 30년 전에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으니까 20년 전에도 비슷했으니까 그러니까 난 이렇게 한다 라고 판단을 하는 게 확률이 높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. 그래서 이제 포트폴리오 투자를 할 때도 과거를 기준으로 앞에 수익률이 어떨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. 앞에 수익률 생각을 할 때도 뭐 한 달 뒤에 어떨지 뭐 6개월 뒤에 어떨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진짜 1년, 진짜 뭐 한 1년, 2년 정도 뒤를 보고 포트폴리오를 굴리는 거예요. 그래서 연금을 투자할 때나 목돈을 투자할 때도 이렇게 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후기에서 보면은 백테스트를 해보니까 최대 손실률이 어때가지고 금에 좀 투자를 했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그렇죠. 아마 금 투자가 지금 수익률이 좋아지고 있으니까 아마도 계좌 수익률도 나쁘지 않으실 거예요. 지금도. 아마 지금 더 좋아지셨을 거예요.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핵심 포인트는 이거예요. 여러 자산군을 공부한다는 거예요. 자산군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.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를 할 때 과거에 어땠으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려고 하면 개별 자산군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알아야 돼요. 후기에서는 금 비중을 높였죠. 그래서 10개월 동안 10% 수익률을 낼 수 있었어요. 근데 금 가격이 요즘 같은 경제 상황에서는 큰 역할을 한다. 이렇게 아셔야 돼요. 이게 비슷한 경제 상황이 예전에 영상에서도 얘기했지만 1970년대 후반, 80년대 초반에 이제 물가가 엄청 올라가지고 고금리 상황이 오니까 금 가격이 그때 좋았었더라. 과거에 그랬었더라. 그래서 지금도 반복될 것 같으니까 금에 좀 투자하자. 이런 식으로 판단을 했던 거예요. 이렇게 자산군에 대해서 여러 자산군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아야지 나중에 주식 투자를 할 때도 분명히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. 이렇게 이제 핵심 포인트 3가지를 살펴봤습니다. 투자를 처음 하는 분들한테는 진짜 이 3가지가 핵심일 거예요. 사이클을 알고 투자하는 분은 분명히 이 하락장 사이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비를 하실 수 있을 거고, 과거에 어땠는지 아시는 분들은 과거에도 이랬으니까 앞으로도 이럴 거야, 확률이 높을 거야, 그래서 이렇게 투자하자 라는 감이 생기실 거고, 그 다음에 자산군들도 여러 가지를 알고 있으면 아, 이 회사가 뭐 채권을 발행했으니까 지금은 어떤 상황이고 앞으로는 이 채권 발행한 금액으로 어떻게 될 거니까 좀 더 좋아지겠다, 나빠지겠다, 이런 판단도 하실 수 있을 거예요. 대부분의 재앙은
이런 기초 개념 없이 투자할 때 재앙이 발생해요. 여러분들 목돈이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아주 소중한 돈이니까 이 세 가지 개념 유의해 보시고 포트폴리오도 이제 구성을 해보시고 투자를 하실 때도 좀 더 안전지향적으로 투자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. 오늘 영상은 좀 길었는데 한번 들어두시면 분명히 도움되실 얘기일 겁니다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행복한 하루 되세요.